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스페인이랑 벨기에, 8강 이제 두 번째 경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분석해서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많이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최근 양 팀의 뭐 전술이라든지, 그리고 뭐 맞대결이나, 뭐 기록 같은 거, 폼 같은 거, 그런 것들 언급해드린 거 있으니, 보시면 도움될 것 같고, 자, 오늘 첫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필라델피아입니다. 자, 제가 디트로이트 어슬레티바 시리즈 때 얘를 매번 좋게 봤거든요. 일단 최근에 폼이 좋은 것도 있고 상대가 좀 못 친다. 뭐 디트로이트 빠따가 엄청 막 돋보이는 수준까지는 아닌데 요즘에는 좀 잘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좀 신인 선수들도 기용하는 면모가 있지만 그런 애들도 괜찮게 해주고 그런 거 관점에서 디트로이트가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필라델피아는 이 요즘에 빠따가 살짝 죽었어요. 한참 저는 필라델피아가 막 여러 애들이 살아나고 있다고 했지만은 한 열흘 사이에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보이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한 일주일 사이에는. 오늘은 플레어티랑 놀라인데 일단 저는 플레어티도 얘도 이제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최근에 이제 좀 공 같은 건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더라고. 얘가 안 좋을 때도 막 제구 리스크나 이런 게 문제였지 슬라이더는 원래부터 뭐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공도 지금 보면은 막 구속이 좀 더 나올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꽤나 무섭습니다. 뭐 이닝이 티나 이런 건 아쉽다고 할지라도 이닝을 한 6, 7이닝 못 가져가는 건 아쉬운데 그래도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최근의 흐름으로는 엄밀히 말하면은 최근에 한 대여섯 경기 가량 그 정도 기간에는 이제 좀 콜스에 준하는 게임들 그런 것들도 몇 번 있었던 것 같고 일단은 나쁘진 않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근데 에런 놀라가 늘 문제죠. 얘는 근데 지난번 경기 때 켄자 상대로 7이닝 3실점밖에 안 했어요. 그런 날이 사실 자주 있지는 않은데 그런 날에 빠따가 조금 못 따라줬다 모자랐던 경우가 있었었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포심이 많이 죽어가지고 싱커를 쓰고 있다고 했지만 싱커마저도 조금 쳐봤거든요. 대신에 이날은 너클 커브랑 체인지업 이런 변화구들이 헛스윙을 17번이나 이뤄낼 정도로 되게 좀 공이 좋은 날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방어이나 여러 가지 좋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얘네들은 맞대결도 서로 간에 좀 좋은 게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거는 뭐 놀라도 좋은데 많이 만나지 않지만 놀라도 좋기는 한데 이게 플레이어티가 엄청 좋아요. 피안타율이 105밖에 안 됩니다. 70타석이나 만났는데 거의 뭐 필라델피아 애들 상대로는 엄청 미쳐 날뛰더라고요. 대신에 이런 볼넷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 17.1%면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제구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저번 경기도 제구가 뭐 나쁘진 않았었고 부상 복귀한 이후에는 엄청 막 우려스러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뭐 이런 것들 근거 삼아서 최근의 폼으로는 약간 디트 방향으로 보고 싶은데 8.5 기준으로는 저는 언더 생각 중이긴 하거든요. 양팀 다 빠따가 엄청 막 터져나가는 정도는 아니야 지금은. 약간 언더 생각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정도 선발을 가지고서는 평소에는 좀 이제 안 좋게 보던 애들이기 때문에 약간 걱정스럽긴 하지만 최근의 흐름으로는 저는 언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대 미러키 경기입니다.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랑 스프롯인데 저는 여러 차례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는 되게 좀 좋게 보는 선수였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닝을 조금 못 먹습니다. 한창 막 7이닝씩도 먹어주고 하다가 지금은 이닝 소화능력이 조금 떨어졌고 재고 문제가 살짝씩 보이는 날도 있고요. 약간 좀 땅볼과에 가까운데 피홈런도 최근 들어서는 약간 있는 면모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한창 얘를 믿고 갈 때만큼 그때만큼은 좀 아닌 것 같다. 요즘에 이닝 소화가 떨어진 게 약간은 아쉽고요. 그리고 브랜든 스프롯은 그냥 오락가락합니다. 좋은 날에는 한 6이닝 하나 먹어줄 때도 있고 저번에는 막 퍼펙트까지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날에는 저번처럼 뭐 4이닝 정도만 견딘다든지 볼넷도 조금 리스크가 있는 편이고 이래가지고 딱히 뭐 엄청 좋게 볼 것까지는 없어요. 나는 근데 이거는 일단 같은 지구에서 피츠버그가 시즌 초반에 조금 치고 나갔잖아요. 미러키는 초반 스타트가 약간 늦었는데 결국에는 미러키가 지금 또 이제 중부 지구에서 독보적인 1등입니다. 양팀의 승수차가 12승 차이 나나요. 그리고 미러키가 리그에서 이 원정 성적이 가장 좋은 팀이기도 하거든요. 피츠버그도 이제 홈에서는 좀 더 빠따 같은 게 더 돌아간다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예전보다는 좀 간극도 줄은 편이기도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우한 상대로 오면서는 여전히 잘 치는 팀이기는 해요. 어제도 이걸 또 애틀랜타한테 진다든지 제가 피츠버그가 지금 부상자가 몇 명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빠따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경기가 애쉬크래프트도 요즘에 살짝 죽었고 피츠버그 빠따 그 한참 좋을 때보다는 약간 별로다. 반대로 미러키는 사실 얘네들이 좀 잠잠한 날이 많아서 그렇지 그리고 충분히 이길만한 빠따는 잘 휘둘러 주거든요. 원정에서 특히 믿을만하다는 거. 얘네들도 뭐 찾아보니까 맞대결상으로는 미러키가 꽤나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7시즌 동안에는 맞대결상으로는 미러키가 많이 앞서 나갔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길래 원정에서까지 엄청 두드러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일단은 저는 미러키가 역배 받았으면 한번 그냥 역배 보고 싶다? 이거는 딱히 피츠버그가 엄청난 이점이 있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보도록 하고 8.5 기준으로도 저는 오바 생각 중이긴 한데 이거는 뭐 별다른 근거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애쉬크래프트가 약간 좀 도전할 것 같은 양상?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스프롯도 길게 갈 것 같지는 않고
자, 그리고 워싱턴 대 양키스입니다. 라텔이랑 웨더스고요. 라텔은 저번에 이 앞에 이제 팜키스트를 냈었는데 오늘도 이제 아마 팜키스트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근데 좌완이기도 하고 짧게 갈 것 같아요. 저번에 팜키스트가 1이닝 만에 막 4실점이나 줬는데 그날은 라텔이 이어서 6이닝이나 1실점 잘 버텨주기도 했었습니다. 피홈런이 늘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줄기는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긴 한데 보통은 오프너 쓰고는 좀 괜찮은 면모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해왔었고 양키스는 지금 웨더스라고 적어놨습니다. 나는 웨더스가 공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늘 요즘에는 피홈런이 조금 줄기는 했거든요. 그동안 한참 막 피홈런이 엄청 한 대여섯 경기랑 문제였었다가 그런 것들이 6월달 이제 말쯤에는 나아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가도 디트한테 1.2이닝밖에 못 먹는다든지 미네소타한테도 4이닝밖에 못 먹고 막 이런 것들 보니까 여전히 웨더스가 그게 막 믿을만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시즌 초반에는 3점대 초반 막 이렇게 해주고 좋았지만은 지금은 사실 그렇게 믿음이 크지는 않습니다. 저는 얘도 좀 각이 잡힐 때는 좋다고 보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 양키스가 간만에 또 이제 빠따 대폭발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엄청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줄곧 나오다가 템파베이와의 시리즈 때는 가끔씩 이렇게 좋은 날도 있긴 했었는데 어제 간만에 대폭발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이 더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어제 만나는 라스무센보다 확실히 라텔이 편한 부분이 있긴 할 텐데 라텔은 그래도 양키스한테 뭐 피홈런 조금 맞았다고 치더라도 아주 나쁜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템파 시즌이나 이럴 때도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나는 이게 양키가 아주 막 편해 보이진 않아. 그래서 승패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양키가 어제는 거의 뭐 아예 불펜 대회를 돌렸기 때문에 불펜 차기도 되게 큰 편이기도 합니다. 워싱턴은 좌완 상대로 보면서 조금 이제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만은 704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다른 팀을 생각하면 좋은 편이에요. 그냥 워싱턴이 빠따가 아주 훌륭해가지고 얘네들이 좌완 상대로 원정일 땐 더 좋죠. 좌완 상대로 일반적으로 잘 치는 팀인데 홈일 땐 약간 모자라더라. 구장 자체가 올 시즌 이런 홈런 파크 팩터가 굉장히 높기도 하고 저는 뭐 오바 같은 것들도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차라리 양키가 과연 빠따가 올라왔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저는 지금 흐름으로는 양키가 엄청 막 보기 좋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워싱턴이 지금 잘 치는 시즌이기도 하니까 승패보다는 그냥 오바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티모어 대 켄자 브랜든 영이랑 아빌라입니다. 저는 매번 브랜든 영 하면은 스플리터가 여러 가지 뭐 바꾸고 나서는 괜찮아졌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는 이 스플리터도 조금 그전보다는 맞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방어율 좋고 막 이러긴 한데 요즘에는 재구 리스크가 조금 더 발생을 한다든지 한참 좋을 때보다는 재구가 약간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대치보다는 지금 방어율이 아주 훌륭하죠. 잘하고 있기는 한데 한참 제가 얘를 또 믿으면서 볼 때보다는 약간 좀 맛이 줄은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아빌라는 제가 매번 모 아니면 도다 모가 나올 때는 막 5이닝 동안 잘 버텨주고 이런 날이 있다고 했는데 도가 나오는 날에는 굉장히 좋지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도가 나온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저번 경기도 필라델피아한테 5이닝 실점으로 적당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원래 좀 재구 리스크가 크게 따라오는데 저번 경기는 볼넷이 하나밖에 없었었고 그래서 그냥 둘 다 그렇게 엄청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브랜든 형이 좀 이제 근소 우위이지 않나. 켄자시티가 얼마 전에 빠따가 불이 붙었던 적이 있지만은 이후에 또 매치와의 2경기 동안 8안타, 7안타, 잘루도 많이 남기고 어떤 날에는 찬스도 별로 없고 뭐 이런 적도 있어가지고 지금 볼티모어도 좀 못 치거든요. 이게 볼티모어 배당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냥 9.5 기준에 언더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둘 다 지금 좀 못 치는 시기라고 봐서 그 정도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시내티 대 시카고 컵스 그린이랑 이마나가고요. 자 헌터 그린이 저번 경기가 복귀전이었는데 원래 얘는 신시내티에서 되게 좀 거의 뭐 에이스급 포텐이다 이랬는데 이 부상이 조금 문제였었죠.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도 이렇게 비로소 이렇게 날개를 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저번 경기 때도 100마일씩 나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쳐맞는 거의 상태가 100마일씩 박히는데도 쳐맞아. 한 2023년 얘가 좀 이제 환골탈퇴하기 전에 약간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보였었거든요. 24년, 25년의 기대치보다는 데뷔전이 좀 지가 않았다. 올 시즌 데뷔전이 마이너리그에서도 막 길게 못 간다거나 뭐 이런 그런 게 있었는데 저번에 또 볼넷을 4개나 줬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볼넷이 좀 개선이 됐길래 그래서 좋아졌나 싶었는데 첫 경기부터 믿음을 좀 못 주더라고요. 그런 거는 약간 아쉬웠었고 뭐 이마나가는 그냥 오락가락입니다. 저번 경기도 4.2이닝밖에 못 붙었었고 볼넷도 조금 주기도 하고요. 늘상 이제 뭐 피홈런이 문제나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구장 자체가 이제 그레이트 아메리카 볼파크 홈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장이죠. 그런 거 상으로는 이마나가도 리스크가 있을 만하다. 보니까 이마나가 여태까지 신시내티 원정 2번 가가지고 5이닝 동안 3실점, 6.2이닝 동안 뭐 2실점 뭐 이렇게 했던데 홈런은 총 이제 2경기 동안 4방이나 맞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솔로몬을 맞았다든지 이런 거는 있었지만은 일단은 이 친구한테 좀 이제 위기가 될 만한 구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보면은 양 팀의 선수 모두 다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은 꽤나 좋게 지키기도 합니다. 이마나가는 172,
그린도 꽤나 많이 맞는데 171 정도로 둘 다 뭐 이렇게 잘 상대한 바가 있었습니다. 볼넷 같은 것들도 조금 주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만은 이런 기록들은 꽤나 좋게 찍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사실 엄청 막 돋보이는 부분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신시내티가 8년 동안 홈에서만큼은 여기가 이제 여기 이쪽 라인이거든요. 이쪽 라인이 전부 다 이렇게 좀, 물론 뭐 동률일 때도 있지만은, 얼추, 홈에서는 좋은 빈도가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컵스가 원정에서는 지금 11승 3패 중인데, 어제까지는 되게 깔끔했었어요. 11승 2패로, 마인 빈도도 9번이나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어제 이게 깨졌습니다. 볼티모어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맛이 좀 줄은 것 같고, 그냥 저는 이거는 그린이 정상 상태였으면은 그냥 얘만 믿고 갈 만도 한데, 지난번 경기가 좀 성에 안 차서, 그래서 딱히 지금은 그린이라고 해가지고 신시내티를 좋게 볼 건 없을 것 같고, 저 그냥 막연하게 시카고 컵스를 보고 있기는 한데 글쎄요 근거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이만 나가도 엄청 뭐 믿음직스럽진 않아서. 템파베이 대 시애틀 경기 닉 마르티네즈랑 카스티오입니다. 저는 뭐 닉 마르티네즈는 매번 의심을 많이 해요. 얘가 뭐 이닝도 잘 먹고 제구가 상당히 좋고 올 시즌에는 체인지업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매우 잘하고 있다. 뭐 그런 거는 인정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운적인 부분이 조금 따르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좀 들었었죠. 닉 마르티네즈가 매번 이런 뭐 잔룰이라든지 그리고 바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수혜를 보고 있다. 바빕은 이제 269 정도면은 이거는 좀 정상 범주로 간 거긴 한데 지금 이제 잔룰이 85.3%로 리그에서 지금 5번째로 좋은 수준입니다. 약간은 좀 운이 따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경기를 보면은 얘가 또 이제 위기를 안 주지도 않아요. 그런 날에 이제 어쩌다가 한번 좀 쳐맞으면은 연속적으로 쳐맞고 이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무튼 간에 기록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막 이닝을 막 6, 7이닝 먹어버리고 이런 날이 많지는 않긴 하지만 저번 경기도 그냥 5.1이닝 동안 휴스턴 상대로 홈런 하나 맞고 잘 버텼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상으로 닉 마르티네즈가 그냥 뭐 딱히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 같아. 이번에 올스타도 나간다고 하던데 일단은 뭐 좋게 볼 만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스티오 얘도 요즘엔 조금 회복세이긴 합니다. 근데 그 회복세가 한 번 좀 이제 드러났던 적이 있었는데 이후에 또 4이닝 5실점, 5.2이닝 5실점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수비 운이 안 따른다던가 막 그런 날들도 종종 있어요. 나는 그냥 카스티오가 어제 나왔던 막 브라이스 밀러 이런 애들처럼 공만으로 엄청 믿을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저는 구도상으로는 닉 마르티네즈가 나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템파베이가 제가 여러 차례 홈발을 많이 받는다. 내일도 뭐 우한 상대로 홈일 때 되게 잘 친다고 하는데 어제도 이런 조건이었는데 양키한테 좀 막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맞대요 같은 상대 전적 같은 거를 보면은 카시오는 뭐 준수한 수준인데 닉 마르티네즈가 시애틀 애들을 많이 만난 것까지는 아닌데요. 얘답지 않게 볼넷도 조금 많이 줬고 피안타율이 4.14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닉 마르티네즈가 뭔가 조건이 살짝 꼬름하네 이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최근에 폼을 더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템파베이 승방향으로 보고 싶고 이게 시애틀이 원정에서 지금 3승 11패 중이거든요. 이번에 마이애미한테는 수입도 당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좀 비벼지는 게임이나 뭐 이런 게 있었지만은 어쨌든 저는 뭐 방향 자체는 템파베이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7.5 기준에는 뭐 언더 생각도 하고 있긴 한데 이거 뭐 언더 방향보다 그냥 차라리 템파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네요. 자, 그리고 마이애미 대 클리블랜드입니다. 샌디 알칸타라랑 파커 메식이고요. 자, 알칸타라는 요즘에 엄청 잘하고 있죠. 저번 경기 8이닝 동안 그냥 1실점. 그 바로 전 경기 때 쿠어스 가가지고 5.2이닝 5실점을 하게 했는데 그날따라 뭐 볼넷도 5개나 준다든지 그래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또 이제 맵 자체가 쿠어스다 보니까 약간 그런 면모가 있는 것 같고 어슬렉스 원정도 사실 좀 빡센 구장인데 거기서도 굉장히 잘해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도 이 싱커 같은 거 얘기 좀 많이 했었었고 그리고 뭐 체인지업이나 이런 슬라이더의 뭐 구속 변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세밀한 이런 좀 조금씩 이 구종의 내용을 변경하는 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시즌 초반에 되게 안 좋았던 거를 지금 방어를 4.00까지 깎았습니다. 얘가 개인으로는 지금 7연승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팀에 기여하는 바도 상당해요. 샌디 알칸타라 등판해서 마이애미는 13승 6패 중이다. 이런 것들이 있던데 보니까 근데 하나 아쉬운 건 얘가 홈에서는 승률이 그냥 반반 딸이고 원정일 때가 2승 8패로 되게 좋았더라고요. 사실상 방어로는 알칸타라고 홈이 훨씬 나은데 기록을 가져간 거는 원정이 사실 조금 더 좋았다.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거 뭐 살짝 좀 비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냥 마이애미가 지금 뭐 되게 좋은 분위기죠. 홈에서 또 한 번 시리즈를 치르는데 홈에서 지금 13승 1패 중이다. 마인을 9번이나 했다. 이런 것도 있었었고 마이애미가 지금 상승세가 엄청나다는 얘기를 제가 매번 많이 하잖아요.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순위인데 마이애미는 처음 60경기를 26승 34패 안 좋게 출발을 했지만 이후에 34경기에서 26승이나 뽑았다.
그만큼 지금 리그에서 폼이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어제도 막 이런 뭐 빠따라든지 선발이라든지 뭐 수비적인 부분들 그런 거 상으로 뭐 근거가 상당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냥 뭐 믿고 갈 만한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상대가 또 클리블랜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파커 매식 정도면은 팀에서는 꽤나 내보일 만한 선발이다. 물론 저는 얘가 이제 물론 좋은 날에는 되게 잘하는데 근데 좀 이제 볼넷도 조금 있기도 하고 실점이 그 이닝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던가 막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었어요. 여전히 뭐 방어 유지가 꽤나 잘 된다거나 원정도 괜찮게 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아마 알칸타라보다는 뭐 공은 좋을 수 있어도 이닝 소화 같은 것들은 떨어질만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은 특히 클리블랜드가 수비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마이보다 사실 여러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클리블랜드 빠따가 대단히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공백도 많은데 요즘에 홈런을 꽤나 치고 있지만은 마이애미 홈구장은 리그에서 지금 아마 홈런 팩터가 엄청 낮은 구장일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애미다 얘네들도 홈일 때는 허용한 거나 본인들이 친 거나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클리블이 뭐 빠따를 잘 치는 팀이 아닌데 여러 가지로 그냥 마이애미가 좀 더 나은 구조라고 보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칸타라 개인으로 7연승 중이다. 이게 알칸타라가 지금 방울도 그렇고 얘가 뭐 사이언급 포스는 지금 아니니까 중간에 처맞는 날도 있고 했으니까 알칸타라가 뭐 끊길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마이애미 배당도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저는 마이애미를 좋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매츠 대 보스턴입니다. 맥클레인이랑 소니 그레이가 붙는데 맥클레인 요즘에는 좀 나름대로 잘합니다. 제가 얘가 기대치보다 많이 못 미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좀 이제 안 좋은 날에는 6이닝 6실점 이런 날도 있었었고 막 3.1이닝 7실점 5.2이닝 9실점 이럴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6월 달에는 3.21 정도로 회복을 했고요. 7월 달 첫 경기도 6이닝 3실점 정도로 괜찮게 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창 안 좋을 때보다 이제 좀 위기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나는 좀 이런 방울도 그렇고 약간 이 꾸준함은 조금 모자라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보스턴은 소니 그레이가 저는 매번 소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얘가 나올 때 보스턴이 굉장히 잘 이겨요. 소니 그레이 등판대 팀은 12승 4패, 본인도 10승 1패. 소니 그레이가 충분히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 이게 팀 승리로까지 이어지고 본인의 승리 빈도도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나는 소니 그레이가 훨씬 더 안정적인 선택이지 않나. 어쨌든 지금 보스턴의 어린 선발들이 잘해주고 있는 와중에 베테랑으로서 아주 몫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지간하면 소니 그레이 경기는 보스턴 보기가 괜찮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보스턴이 한창 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거. 얘네들이 시즌 초반에 빠따가 너무 별로였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뭐 타선 같은 거 생각을 하면은 물론 뭐 공백도 조금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엄청난 공백도 아니에요. 올 시즌이 예년보다 지금 많이 좀 미달이다 보니까 지금 이쯤 됐으면 빠따가 올라올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좀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는 조건이 조금 별로라고 하긴 합니다. 요즘에 좌한 상대로 할 때 엄청 잘 치잖아요. 근데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는 약간 좀 못 미친다고 하긴 하는데 이 조건에서도 사실 요즘에 뭐 승리도 꽤나 있기도 하고 엄청 못 친 것도 아니에요. 물론 맥클레인 약간 좀 부담되는 상대긴 하지만은 저는 그냥 매츠가 지금 뭐 빠따도 나쁘진 않긴 하거든요. 그거는 맞긴 한데 그냥 소니 그레이 조금 더 믿고 싶네. 보스턴 지금 분위기도 좋고 소니 그레이 등판인데 보스턴 역배배당 이 정도면 조금 보고 싶었고 보스턴은 그리고 홈보다도 원정을 훨씬 더 잘하고요. 매츠도 얘네들도 홈발을 엄청나게 많이 맞는 것 정도는 아닙니다. 이런 거 등등 해서 또 여기 있는 거는 오바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이런 건 사실 잘 모르겠어. 과연 소니 그레이를 괴롭힐 수 있을까 그런 건 좀 의심이 들어서 언더오버는 저는 오바 방향이긴 한데요. 근거는 크게 없고 보스턴 역배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화이트삭스 대 어슬레티스 경기. 자, 션 버크랑 제이코 로페즈인데요. 오늘 아마 어슬레티스는 제이코 로페즈 이후에 아마 에런 시발레랑 이렇게 좀 분단하면서 할 것 같아요. 얘도 이제 마이너리그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한 3이닝 정도? 이렇게 던지긴 하던데 아마 오늘은 선발들이 이 시발레도 요즘에 좀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나눠서 던질 것 같습니다. 자, 화싹은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3경기 연속으로 아예 이제 장타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 모든 팀 중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장타가 안 터지고 있다. 뭐 홈런의 팀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안 터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화싹에 빠따가 조금 불안한 상태예요. 근데 오늘은 또 이제 션 버크가 나오거든요. 자, 션 버크는 제가 몇 번 칭찬을 했던 게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원래부터 이 가지고 있는 공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데뷔 시즌 95.3말 이때는 뭐 이닝을 많이 안 던졌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스핀이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찍히거든요. 이게 메이저리그 전체 가운데서도 아마 5% 안에 드는 그런 수준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스핀이 많이 따라오고 여기는 IVB 같은 것들도 거의 뭐 19 정도에 육박을 합니다. 이런 거까지 해갖고 포심의 내용이 원래부터 좋았는데 그전까지는 높은 평가를 못 받다가 지금 플러스 6이 찍히고 있어요. 얘가 이제 한참 별로였을 때 이때는 그냥 보기 평범했었거든요. 한 95마일 정도 형성이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 경기들에서는 이렇게 구속이 잘 나오고 있다.
맥스로는 막 99마일까지 찍기도 합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한 1.78마일 더 나오는 건데 약간은 좀 평준화가 된 모습이기는 해요. 이때 당시로는 거의 뭐 한 1.78마일이 잘 나왔다. 중간에 한번 안 나온 날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한 4경기가량 꾸준하게 이렇게 뭐 구속 상승이나 성적이 계속해서 좋았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버크가 좀 믿을만한 상태처럼 보이기는 해요. 구속 상승과 함께 여러 가지 원래부터 좋았던 포심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런 것까지 더해가지고 삼진 잡는 능력도 좋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게 볼 수 있는 선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구간처럼 보이고요. 아까 제가 이제 제이콥 로페즈도 얘도 이제 마이너리그로 내렸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딱 이제 이맘때쯤 올스타 브레이크 끝나고 딱 그때 되게 잘했었어요. 그러다가 8월 달에 갑자기 좀 저물었었고 올 시즌 초반에도 엄청 안 좋아서 지금 방어리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마이너리그 내갔을 때는 잘했는데 다시 올렸더니 또 뭐 사실점이나 줬다. 뭐 이런 재구 리스크는 살짝 뭐 줄어들긴 했지만 올 시즌 내내 WHIP가 굉장히 구리기도 했었고 그 뒤에 나오는 에런 시발레도 못해가지고 선발을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어슬렉스 지금 빠따도 굉장히 별로입니다. 최근에 이제 11경기 동안 1승 10패 중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점수는 3.27점밖에 못 뽑았다. 얘네들이 이제 원정 가면은 언더오버가 4.54점이나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실점이 많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은 득점률도 1.3점가량 줄어들거든요. 지금 어슬레티스 빠따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시기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화싹 쪽으로 볼만한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네들 요즘에 빠따 좀 의심이 된다. 장타가 안 나온다.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제이콥 로페즈도 리스크가 있고 시발레도 리스크가 있고 이 경기는 확연하게 버크 쪽으로 좀 투수가 기우는 경기여서 가지고 저는 화싹 쪽이나 8.5 기준에는 언더도 생각은 하고 있긴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화싹이 의외로 못 친다면은 상대 선발이 쉬운데도 못 친다면은 그런 가능성 때문에 언더를 보는 건데 그냥 언더는 그냥 뭐 도전하는 정도고 저는 화싹 쪽으로 좋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퀀트릴 대 브라운입니다. 요즘에 텍사스가 라이터가 빵꾸가 나가지고 퀀트릴을 선발로서 좀 쓰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닝을 한 3, 4이닝 정도만 가져가다가 저번 경기 때는 5이닝까지 먹었었습니다. 1회 때 투런 맞았지만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해줬어요. 이 친구가 옛날에 뭐 클블 시절 때는 좋은 면모도 있었지만 한 3, 4년 동안 거의 뭐 선발로서 쓰임새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텍사스에서 땜빵이 필요할 때 은근히 해주고 있습니다. 불펜 시절에도 잘해가지고 이닝도 막 멀티이닝씩 먹고 하는데 방어력이 꽤나 괜찮죠. 그러니까 지난 몇 년보다는 확실히 나은 시즌이긴 하더라. 이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고. 그리고 헌터 보라도 지금 이제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4경기째인데 4경기 동안 처음에 5.2이닝 실점하길래 잘했어. 근데 그 다음 경기 때 3이닝밖에 못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이닝 3실점, 직전 템파한테는 4이닝 동안 7실점, 볼넷을 4개나 준다든지. 얘가 이제 싱크를 장착하고 되게 좋아졌다고 했는데 저번 경기 때는 너클커브나 체인지업이 조금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울이 원래 경기를 얼마 안 했다 보니까 확연하게 좋았었는데 뭐 한두 경기만에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브라운이 작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또 이제 론스타 시리즈 약간 라이벌 성격도 있는데 맞대결로는 그래도 휴스턴이 좀 좋았다고는 합니다. 큰 차이까지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막 7대6이나 7대5 뭐 이런 것처럼 최근에는 그렇게 막 많이 벌어지지는 않는 모습인데 맞대결로는 그래도 거의 뭐 한 10년 동안 휴스턴이 우세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브라운이고 휴스턴이 좀 좋아 보이는 부분은 있지만은 그리고 텍사스가 어제 불펜을 4명을 썼는데 그중에 또 이제 라츠라든지 셋업 라인의 소모가 좀 있었어요. 공을 많이 던져갖고 오늘 못 나올 거라서 그냥 뭐 휴스턴 쪽으로 보면 편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휴스턴이 빠따도 그렇게 마음에는 안 들고 브라운도 저는 온전하진 않다고 봐서 이거는 휴스턴의 정배 메리트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이건 별로 뭐 각이 좋은 매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브라운이라고 해가지고 이 경기를 쉽게 보긴 어렵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대 천사입니다. 매튜스랑 이제 지로드도 오늘이 복귀 등판이에요. 얘도 6월 14일이 마지막 등판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뭐 한 20일 만에 나온 셈입니다. 그동안 마이너리그에서는 뭐 78구까지 던지기도 하고 기록 같은 게 엄청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9.1이닝 동안 2실점이면은. 근데 뭐 리앱 과정에서는 그냥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글쎄 당장에 뭐 올라서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시즌 방어를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처음에 몇 번 잘하다가 개 터질 때는 또 개 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딱히 뭐 믿을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데뷔인스는 오락가락이 너무 심합니다. 뭐 저번에 휴스턴한테로 7이닝, 텍사스한테도 7이닝, 켄자한테도 7이닝 막 이렇게 널뛰기 피칭을 좀 하고 있는데 직전 양키스전에서는 양키가 되게 좀 못 치던 시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스트 벨로시티가 96.8에 달할 정도로 엄청 이런 좋은 타구들을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양키한테 약했는데 볼넷 4개랑 피홈런 2방 그냥 본인이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 61이닝 동안 피홈런이 13방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많이 뛰진 않았어도 10경기 동안 홈에서는 2.08,
원정에서는 6.17 이런 식으로 홈구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미네소타는 홈일 때 홈런을 좀 덜 맞는다. 대신에 천사는 원정일 때 홈런을 잘 친다. 이런 것까지 있긴 한데요. 지금 이제 천사가 빠따를 엄청 못 쳤다가 두 경기가 살아난 부분이 있거든요. 어제도 이거를 좀 비빌 정도까지 갔으니까 천사가 조금 살아난 게 있는데, 그리고 미네소타 투타 기복이 좀 심해요. 당장 오늘 나오는 매트스조차 최근에 계속 널뛰기 피칭이 되고 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오늘은 조금 이제 잘할 차례이긴 한데, 근데 천사가 이게 원정인 리그 꼴찌입니다. 16승 32패로 승률이 33.3%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따지고 보면 얘네들도 승수차가 거의 뭐 9승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에요. 미네소타는 지금 중부지구에서 약간 좀 도약을 하고 있는 그런 팀이다 보니 저는 일단은 분위기로는 미네소타가 조금 더 낫다고는 봤습니다. 뭐 지로드가 이제 갓 올라온 것도 있기도 하고 천사가 빠따적으로 살짝씩 나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모자라다고 봤네요, 이 경기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대 애틀랜타 경기, 레히랑 세일입니다. 저는 이제 레히도 요즘에 그 구속 상승이 좀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 3-4경기가량 괜찮게 해주고 있는데, 저번 경기 때는 구속 상승이 딱히 없었는데도 그냥 5이닝을 잘 닫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니까 뭐 밋밋할지언정 어느 정도 1인분은 하긴 한더라. 그전에는 너무 못했다 보니까 문제인데 방어율도 지금 3.86까지 깎았고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시기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상대인 크리스 세일, 자, 저번 경기 얘가 매치 상대를 했는데 제가 얘가 매치 상대로 엄청 강하고 또 이제 슬라이더 같은 것들을 매치가 대처를 잘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은 사실 잘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 전부터 꾸준하게 세일이 물론 뭐 공은 좋은 것 같아. 근데 지금 타석당 투구수도 많아졌고 이닝이 모자란다든지 실점도 은근 준다 이러면서 세일을 살짝 좀 깎아내렸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방어율이나 승수도 좀 있으면 10승을 갈 만큼 좋은 시즌인 거는 맞긴 한데 작년 이맘때 포스랑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세일이 지금 딱히 포스가 엄청나고 있다고 보지는 않기는 해요. 근데 이게 애틀랜타 요즘 빠따가 조금 살아나긴 살아났죠. 나는 세일이 오늘 약간 몸이 덥더라도 애틀랜타 빠따가 그래도 좀 괜찮아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애틀을 보기는 할 텐데 큰 믿음까지는 없기는 합니다. 뭐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홈에서는 2승 8패 중이다. 뭐 이런 것들은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선발의 폼 차이가 막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이것도 약간은 좀 냄새가 좀 구린 냄새가 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방향자체는 애틀랜타 승리나 뭐 한점차 같은 것들도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에고 대 토론토 경기, 시어스랑 비버인데요. 나는 일단 이 경기가 7.5를 받았으면 그냥 무지성으로 오바를 봐야 될 것 같기는 해. 저는 일단 시어스도 의심을 많이 합니다. 원래부터 피홈런 리스크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는 다저스 원정 가가지고 굉장히 깔끔한 경기를 했었죠. 5이닝 동안, 1피안타밖에 안 맞는 경기. 제가 그때도 이제 오바를 갔는데, 시어스가 또 잘해버려가지고, 언더가 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얘를 파악이 잘 안 돼. 작년에 이제 어슬에서 샌디에고로 옮겼을 때는 엄청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즌이 거의 뭐 절반이 넘었는데까지 데뷔를 못하고 있다가 마이너리그에 짱 박혀 있다가, 그랬는데 올라왔어요. 사실, 마이너리그에서도 못하고 있었는데 올린 거예요. 그러더니 딱 올라오자마자 5.2이닝 2실점하고 그 다음에 컵스전 여기 바람이 진짜 많이 불 때 그때 뭐 피홈런 3방이나 쳐맞으면서 약점을 노출하더니 다저스 원정 가가지고 또 잘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알 수는 없는데 저는 원래는 그렇게까지 막 좋게 보진 않았었어요. 어슬에 너무 투수들이 구리다 보니까 작년에는 어슬레티에서 그래도 좀 봐줄만한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글쎄요. 평균적으로는 그냥 좀 좋게 보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 자 쉐인 비버는 원래 클리블랜드 에이스 출신이었는데 얘가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때는 엄청 잘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뭐 부상도 여러 있었고 정상적으로 시즌을 소화한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도 이제 BM만 하다가 복귀한 지 지금 3경기째인데 좋은 경기가 별로 없어요. 좀 이제 그나마 괜찮았던 텍사스전도 5.1이닝 2실점. 이때도 볼넷 4개에다가 피홈런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도 피안타가 5방이니까 그냥 위기를 그냥 겨우겨우 넘겼다. 그 정도로 얘기할만 하고 직전 경기 시애틀한테는 볼넷 3개에다가 피홈런 2방 또 개쳐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이거는 오바를 보는 거는 쉐인 비버가 못할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막연하게 오바 보고 싶은? 둘 다 뭐 빠따 여기 있는 것처럼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못 치기는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샌디에고는 얼마 전에 뭐 10득점을 낸다든지 물론 그 다음 경기 때 1득점밖에 못 냈지만은 그리고 토론토도 샌프란시스코의 시리즈 때 1점밖에 못 냈다가 그 다음 경기 9점 그 다음 경기 시즈가 이제 노히트 도전할 뻔했던 경기에서는 10득점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나아지고는 있거든요. 토론토가 작년 생각하면 지금 빠따를 너무 못 치는데 그래도 올라올 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실점을 받았으면 오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저스 대 애리조나. 자, 오탄이랑 이로드인데요. 제가 이제 콜로라도와의 시리즈 때 다저스를 되게 많이 갔습니다. 특히나 마현 쪽으로 많이 갔는데 그때마다 확답을 못 해줬었죠. 오바도 많이 안 나고. 근데 이제 오늘은 오탄이기는 한데 오탄이도 뭐 기록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공도 뭐 저번 경기 때 구독도 잘 나왔다고 합니다만은 근데 중간중간에 얘도 이제 샌디에고전 그때 아마 킹이랑 붙은 날인가? 하여튼 뭐 그런 날이었는데
공은 괜찮았지만은 장타가 몇 방 있었다. 홈런도 맞기도 하고 6이닝 3실점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창 이제 얘가 방어율이 막 0점대일 때 규정인이만 들어가면 사이영을 노릴만 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가 지금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4경기 동안 자책점이 3점, 4점, 2점, 3점 이런 식으로 확연하게 이 방어율이 오른 이유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타니가 지금은 저는 상태가 조금 별로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로드인데, 자, 이로드는 지금 애리조나에서는 거의 에이스급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엄청 안 좋은 시즌이었지만은 후반기부터는 체인지업이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지금도 되게 좋은 포스를 내뿜고 있거든요, 체인지업이. 딱 이게 다저스와의 상대한 거를 보면은 작년 이제 후반기쯤부터는 그때부터 6이닝 무실점, 5이닝 실점, 6이닝 실점 이런 식으로 올 시즌도 2번 모두 다 다섯 상대로 잘한 바가 있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뭔가 좀 먹튀 냄새가 났잖아요. 근데 올 시즌은 이런 것들을 많이 회복을 하고 있죠. 좀 만만치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아.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다저스가 애리조나한테는 이렇게 또 상대전도 또 굉장히 좋기는 하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한번 끊긴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후로 이렇게 되게 좋은 시즌들이 많이 있었었고 8시즌 때 상대전적이 우세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최근에 3년 정도는 이렇게 7대6, 7대6, 8대8로 비슷비슷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따라오진 않기는 한데 그래도 다저스가 조금 더 우세한 거는 맞긴 하더라.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좌한 상대로 홈일 때 오피스가 많이 죽어버리는 이 기간 동안 8점 낸 날도 있긴 했었어도 평균적으로 4점밖에 못 냈다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오락가락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최근에 다저스가 빠다적으로 아쉬운 부분과 함께 이로드가 잘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애리조나의 프렌이나 배당상 그냥 다저스가 나는 일반생이 그렇게 맛이 없는 것 같아. 배당상 좀 이제 마행도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키지 않는 경기 같아서 애리조나의 프렌이나 역배 그리고 이만희 즉슨 다저스가 좀 이로드한테 막힐 거다 이런 얘기도 되기 때문에 저는 8.5 언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대 콜로라도 경기인데요. 제가 어제 감히 이 경기를 콜로라도의 역배를 봤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이 경기를 준비하려고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샌프란시스코가 10년 동안 일단은 콜로라도 상대로 홈으로 되게 잘해왔었습니다. 당장 이런 거거든요. 콜로라도가 샌프란시스코 원정을 너무 못했다. 오늘도 일단 0승 1패가 됐는데 그전에 1승 6패, 0승 7패, 1승 5패 이런 식으로 그전에도 보면 막 2승 7패, 2승 8패 이러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 막 끄집어내면서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원정 3연패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도 3연패가 있었다가 한 번 이렇게 이긴 적이 있었었고 이때 한 번 이긴 거 말고는 그전 시대는 0승 7패였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보면은 쭉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한 번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딱 23년 7월 8일부터 이때부터 해가지고 상대 전적이 콜로라도가 샌프란시스코 원정 갔을 때 1승 19패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 빡세더라고요. 나는 이런데도 어제 콜로라도를 봤던 거지. 그러니까 이걸 확인한 다음에는 내가 잘못 봤구나. 이거 쉽게 볼 게 아니었다. 요즘에 콜로라도 바닥 괜찮고 내일 휘즈넌트다. 콜로에서는 네브네마랑 펠트너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제가 콜로 역배를 봤던 건데 이거를 몰랐었어요. 저는 어제. 이거를 아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제 콜로라도 쉽게 보기가 어렵겠죠. 전적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니까. 그리고 오늘 또 로벨이랑 테너 고든이면은 일단 테너 고든은 딱히 얘기할 만한 게 아직 없어요. 그동안 이제 정규 선발로서도 많이 못 나왔었고 마이너리그에서 좋아가지고 올렸는데 아마 2경기 정도 지금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이렇게 지난번에는 본래 2개 다 피오노 4방인데 5실점밖에 안 했으면은 그나마 실점을 좀 덜한 편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처맞은 거는 맞기는 합니다. 그전 경기 때도 마이애미한테 5이닝 5실점이었었고 근데 이제 로비레이가 최근에 이제 이닝을 굉장히 잘 먹잖아요. 8이닝씩 먹고 한다. 그리고 저번에 쿠어스필드 원정 로비레이가 쿠어스필드에서 안 좋았는데 이때도 6이닝 3실점으로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승리 투수도 되기도 하고 저는 로비레이의 변화가 요즘에 싱크를 엄청 많이 쓰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런 게 한 4경기나 지속이 되면서 이닝도 잘 먹고 약간 좀 이제 운이 따른 부분이 있기는 할지라도 그래도 충분히 잘 맞고 있다. 유의미한 변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선발 폼상으로도 로비레이가 확연하게 나은 게 있기도 하고 어제는 양팀 다 제가 이제 오바도 봤는데 겨우겨우 오바가 됐잖아요. 사실 근데 잔루가 진짜 많았습니다. 둘 다 찬스가 많았는데 못 살린다거나 이런 게 좀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휘즈넌트보다 확실히 로베레가 좀 더 믿을만 하니까 오바를 보기는 볼 텐데 여기 있는 것처럼 샌프란시스코가 8.5 기준으로는 지금 10경기 연속 모두 다 오바고요. 콜로라도도 오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보기는 오바를 보긴 할 건데 그거보다는 그냥 샌프란시스코가 나은 선택지지 않겠냐. 솔직히 말해서 이런 기록까지 찢어진다면 어쩔 수 없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나 승률이 95%면은 이제 찢어질 때가 되기는 했어. 그거는 맞긴 한데 일단은 저는 이런 기록발을 한번 세워보면서 샌프란시스코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